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다이버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누리고 탐험해온 저는 이 바다의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비싼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중정화는 유령어고의 가장 심각한 피해, 해양생물의 무의미한 죽음을 직접 막을 수 있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그물에 걸리고 통발에 갇혀 죽어가는 생명을 구조해주는 경험은 항상 충만한 고향감을 줍니다.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바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제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성취도 있었습니다. 첫째, 수중정화만 전담하는 비영리 민간 환경단체를 설립했습니다. 2020년부터 글로벌 해양환경단체의 한국 지부 활동가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수중정화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환경단체는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수중정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해의 폐허구는 깊은 수심에서 뭉치고 쌓여서 정화활동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수중정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오션 레인저스라는 민간단체를 결성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테크니컬 다이버들과 강사, 마스터급 다이버들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폐허구 수거 및 해양동물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사이클링 기업이 수중정화 활동 일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기업 세상에 없는 세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20명 이상의 다이버들이 참가하는 수중정화 축제와 같은 행사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세상에 없는 세상의 대표님은 직접 다이빙을 배우셔서 동해에 함께 입수하시기도 했습니다. 셋째, 수중정화 장소로 기존에 주로 폐허구를 수거했던 양양 기사문 외에 울진 평해리를 발굴했습니다. 다이버들이 주말에 수중정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잘 맞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폐허구는 항상 파도를 따라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폐허구가 잘 걸려서 쌓이는 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 안반이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은 그물이나 통발이 유실되더라도 파도에 의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입수했을 때 폐허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폐허구가 잘 쌓이는 곳은 모래사장 위에 콘크리트 인공어초가 겹겹이 설치된 곳입니다. 주변에서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다 다이브샵의 협조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이브샵도 엄연히 사업체이고 주말 사업이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와서 폐허구를 잔뜩 배에 싣고 항에 쏟아 놓으면 회전율도 떨어지고 다른 다이버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어서 폐허구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이브샵 대표님의 환경 인식과 함께 보트 운전을 하실 때도 폐허구를 잘 건져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양양 기사문의 제이준 다이브 외에 울진 평해리의 시워드 스쿠바를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중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진은 어업 조건과 수중 환경이 양양과는 사뭇 다릅니다. 양양에는 폐허구에서 원형 통발과 밧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울진은 자망의 빈도가 높고 통발도 더 무겁고 큰 사각 통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발에 갇혀 피해를 입는 해양동물도 양양은 노래미, 우럭, 문어가 많다면 울진은 쥐치, 볼락 등이 많습니다. 자망은 통발처럼 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자망은 일단 어초나 바이튠에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물이 뭉쳐 있기 때문에 나이프로도 정말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절단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양백을 연결해 꼭대기 부분을 띄워놓은 후 자망 그물 속에 머리를 쳐박고 10분에서 20분 이상 나이프로 쉴 새 없이 톱질을 해야 겨우 절단이 가능합니다. 자르고 또 잘라야 합니다. 울진은 주변에 왕돌초라고 하는 천혜의 해양 생태계를 가진 대륙붕 지형이 있는데 해양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고 어종이 풍부하여 뻔다이빙으로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왕돌초 지역에서 뻔다이빙을 하고
폐허구가 많이 쌓인 인공어초 포인트에서 수중정화를 하는 해양정화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정화에 참가하는 다이버들의 다이빙 스킬과 장비가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2명의 다이버가 더블탱크를 이용하는 테크니컬 다이빙 인트로 과정 교육을 받았고 3명의 다이버가 레스큐 다이버 교육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장비 또한 빠르게 폐허구 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수중 스쿠터인 DPB를 여러 대 확보했습니다. 7월부터 오션 레인저스 활동을 시작한 이후 총 7번의 정기, 비정기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약 580kg의 폐허구를 수거하고 48마리의 해양생물을 구조했습니다. 한때 해양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언론의 단골 소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문과 방송에도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는데 2023년은 그 끝물이어서 KBS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 쓰레기 이슈는 제대로 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지금은 많이 시들해진 편입니다. 과거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수중 정화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런 활동은 비용도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은 만큼 이젠 시민 활동으로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젊은 시민들은 폐허구를 제대로 수거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비를 들여 다이빙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수중 정화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게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동해바다는 춥고 어두운 별로 입수하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다이버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누리고 탐험해온 저는 이 바다의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비싼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꾸준히 수중 정화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수중 정화는 유령어구의 가장 심각한 피해, 해양생물의 무의미한 죽음을 직접 막을 수 있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그물에 걸리고 통발에 갇혀 죽어가는 생명을 구조해주는 경험은 항상 충만한 고향감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명, 우리의 생활은 자연과 동물의 죽음과 희생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됩니다. 바다는 계속 병들고 있고 과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는 이제 점점 더 영원의 기억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소멸해가는 해양 생태계,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바다에 대한 묵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주 작은 단면이지만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소멸해가는 바다를 기록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누구보다도 다이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도. 그래서 저희는 2024년에도 꾸준히 전진하겠습니다.